우리나라에 악동 뮤지션이 있기 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남매 그룹 가수,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이 멜로디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such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빌보드 차트 1위를 여러 번 차지하며 전 세계 음원 차트를 휩쓸던 이들은 그야말로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매는 한 사건으로 인해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미국의 한 TV 오디션 프로였습니다. 신들린 듯 피아노를 쳐대는 오빠 리처드와 흰색 헤어밴드를 걸친 청순한 외모로 박력있게 드럼을 쳐대는 반전 매력의 10대 여동생 카렌. 이렇듯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이 남매는 오디션 프로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고, 자신들의 성을 딴 카펜터스라는 이름을 내세워 금세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여동생 카렌의 노래 실력이었는데, 오죽하면 당시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트니는 그녀를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 보컬이라는 극찬을 할 정도였죠. 게다가 카렌이 더욱 사기 캐릭터였던 점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매 공연마다 드럼까지 직접 쳐가며 라이브를 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좀 친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한 유명 잡지사에서 투표를 통해 발표한 세계 최고 드러머 탑10의 명단에 남성 드러머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그 실력이 대단했죠. 당시는 여성 드러머라는 포지션이 워낙 희귀했던 데다가 남성 드러머들과 비교해도 그 실력이 출중할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가요계의 역대급 캐릭터였죠. 그러나 이런 카렌의 신들린 드럼 실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기게 되는데, 카렌을 보러 온 수많은 팬들이 거대한 드럼들 때문에 카렌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며 드럼을 좀 치워달라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현장에는 그녀의 음악을 듣고 싶어 오는 이도 있었지만 청순한 미모를 직접 보고 싶어 온 관객이 그 못지않게 많았죠. 그런 그들에게 아담한 체구의 카렌을 가려버리는 거대한 드럼은 방해꾼에 불과했습니다. 카렌은 늘 스스로를 가수가 아니라 드러머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럼을 치우라는 관객들의 빗발치는 성화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드럼을 치지 않는 공연이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죠. 공연을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했고, 그러자 오빠는 팬들이 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카렌에게 드럼을 포기하고 무대 중앙에서 노래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오빠의 끈질긴 설득 끝에 카렌은 생애 처음으로 드럼 스틱이 아닌 마이크만을 손에 잡고 무대 중앙에 서게 됐죠. 그런데 이 선택이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사실 카렌은 노래 실력도 출중했기에 보컬이라는 새로운 포지션에 순조롭게 적응해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렌은 신문에 실린 자신의 사진에서 무언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배가 마치 임산부처럼 볼록하게 나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건 그저 의상 디자인의 문제였습니다. 안쪽의 옷을 집어넣느라 아랫배 부분이 붕 떴을 뿐이었죠. 하지만 카렌은 이 모습에 충격을 받아 자신이 살이 쪄서 그런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그녀는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해 체중 감량을 시작했죠. 그런데 너무 진심으로 운동을 한 것인지 살이 조금 빠진 것에 비해 오히려 근육이 더 붙게 되며 이전보다 몸이 더 커 보이는 역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카렌은 운동을 그만두고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살을 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철저한 칼로리 계산이 시작됐고 어느새 몸무게는 40kg대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근육이 붙을 지방마저 없어지자 운동 또한 마음껏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바쁜 콘서트 투어 때마저도 늘 휴대용 페달을 챙겨다니며 호텔에서 자기 직전까지도 페달을 밟아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미 충분히 말랐음에도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다이어트를 지속하자 카렌의 오빠는 여동생이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즈음 카렌의 주변인들도 서서히 카렌이 식사 때마다 이상 행동을 한다는 걸 눈치챘죠. 카렌은 음식을 포크로 해집기만 할 뿐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는 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음식을 접시 가장자리 쪽으로 옮겨다 놓고만 있었죠. 그리고는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음식을 권하자 주변 사람들은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식사가 끝날 때쯤에는 카렌의 음식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나눠 먹는 형태가 되었죠. 훗날 밝혀진 사실이지만 카렌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든 티내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던
없었다고 합니다. 먹는 건 거의 없이 물만 먹다시피 하니 카렌의 몸은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말라갔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카렌의 어머니는 한 가지 작전을 세웠죠. 카렌이 자신의 음식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어머니 또한 자신 접시에 담긴 음식들이 너무 맛있다고 호들갑을 떨며 카렌을 비롯한 다른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카렌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준 만큼 똑같은 양을 어머니로부터 건네받게 되었죠. 더 이상 자신의 음식을 남에게 떠넘길 수 없게 된 카렌은 어머니를 속일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집에 있을 때조차 겹겹이 옷을 겹쳐 입어 살쪄 보이게 하는 것이었죠. 같은 디자인의 티셔츠를 여러 겹 끼어 입고는 요즘 식욕이 돌아 살이 찌고 있다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어느덧 30kg대를 향해 가는 그녀는 더 이상 옷을 껴입어 진실을 숨기기에는 얼굴에서부터 너무 티가 났기 때문입니다. 카렌의 건강 상태와는 반대로 카펜터스의 인기는 점점 더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연신 빌보드 차트 1, 2위를 찍어댔고 인터넷조차 없던 시절임에도 콘서트 티켓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빠르게 매진됐죠. 한 해에만 203회의 콘서트를 하는 진기록까지 세웠습니다. 1년 내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콘서트를 한 셈이었으니 당시 카펜터스의 인기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지 잘 알 수 있죠. 이 당시 카펜터스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것처럼 올 한 해 미칠 듯이 인기를 끈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채널의 스폰서 노드VPN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달에도 많이 구매해주셔서 또 이렇게 유튜브 생활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놈의 영상 퀄리티를 포기 못한다는 이유로 미련하게 한 달에 고작 한두 개 영상밖에 못 올리는 저희 채널은 사실 매달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 감사한 VPN이니 괜찮으시다면 꼭 광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VPN이란 온라인상에서 국가 제한이 걸려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이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여가 활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예를 들어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노드VPN을 이용하면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 접속 국가를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다른 나라 서버의 넷플릭스 컨텐츠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노드VPN은 VPN 중에서도 속도가 빠른 것으로 유명하며 수시로 뜨는 팝업 광고도 차단해주고 개인정보 또한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희 추천 링크로 가입하시면 무려 73% 할인된 가격이 한 달에 3,800원대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치김밥 한 줄의 가격으로 최대 10개의 기기까지 이용 가능하며 저희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4개월의 추가 무료 이용도 더 드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30일 내 환불 보증을 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한 달 동안 써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추천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펜터스의 인기가 절정이던 이 시기 무대 위에 선 카렌을 보며 관객들은 슬슬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30kg대에 가까운 몸을 실물로 처음 본 관객들은 카렌이 처음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여기저기서 입을 움켜쥐며 숨을 크게 들이켰죠. 마치 죽음을 앞둔 병자처럼 보일 정도로 깡마른 여자가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어찌 보면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연예계 전문 잡지로 유명한 버라이어티에서는 이때의 카렌의 모습을 마치 유령 같았다고 묘사하고 있죠. 이 시기 카렌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도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냐였다고 합니다. 카렌은 아무 일 없다며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계속되는 체중 감소로 인해 체력이 바닥을 드러낸 그녀는 대기실로 걸어갈 힘조차 없어 공연 쉬는 시간이 되면 무대 쪽에 불을 끄고 무대에 누운 채로 휴식을 취할 정도였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카렌의 주변 사람들은 대체 왜 카렌이 음식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에야 거식증이라는 병명이 유명해졌지만 70년대 당시에는 거식증이라는 뜻의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생소했습니다. 그저 음식을 먹지 않는 별난 괴짜로 여겨질 뿐이었죠. 결국 이대로 시간은 흘러 카렌의 체력은 더 이상 공연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카펜터스는 대대적인 유럽 투어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해를 부담하면서까지 투어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유럽 팬들은 엄청난 항의를 해댔고 결국 카렌의 오빠 리처드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들의 분노가 수그러들 때까지 연신 공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이래서 벗어나 안정을 취하면 나아질 줄 알았지만 공백기를 가졌음에도 카렌의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5년이 넘는 휴식기를 가졌음에도 카렌은 여전히 37kg를 유지했고 설상가상으로 긴 휴식기 동안 오빠 리처드마저 약물 중독에 빠지며 남매는 둘 다 동시에 끔찍한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20대 시절 반짝반짝 빛나던 남매의 눈빛은 그저 초점 없이 허공만 응시하는 퀭한 눈빛
끝이 되어버렸죠. 총명함을 잃은 이들에게 이제 재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카펜터스라는 전설의 그룹은 서서히 대중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었죠. 그러나 카렌의 어머니만큼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상담을 받으며 특히 딸의 거식증 해결법을 찾아보려 했죠. 결국 유력하게 떠오른 한 방법이 카렌에게 사랑할 대상을 찾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사랑하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고 이로써 자존감과 삶의 활기를 되찾을 거라 믿었죠. 카렌은 어렸을 때부터 늘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평소 인터뷰를 할 때에도 꿈을 물으면 가수로 성공하기보다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게다가 카렌은 어렸을 때부터 늘 아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에 카렌의 어머니는 카렌이 좋은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살면 사랑 넘치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활기를 되찾을 거라 믿었죠. 이날부터 어머니는 카렌에게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했고 카렌 또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남자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왕년의 최고 스타였던 카렌을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는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카렌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이가 있었으니 30대의 사업가 토마스 버리스라는 남자였습니다. 젠틀한 외모에 배려심까지 있는 그에게 카렌은 급속도로 마음을 열었고 이들은 연애한 지 불과 2달도 안 된 시점에 결혼까지 결심합니다. 카렌의 지인들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토마스는 당시 이미 아들까지 딸린 이혼남이었기에 초혼이고 젊으며 돈까지 많은 카렌이 굳이 이런 남자를 만나는 것에 의아해했죠. 그러나 이미 이들은 결혼식 날짜는 물론 결혼식의 사소한 디테일까지도 모두 정한 시점이었습니다. 카렌은 연애를 하게 되며 바뀌어가는 자신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아 기를 생각에 들떴죠. 그런데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둔 저녁 카렌은 예비신랑으로부터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되는데 사실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욱 가관이었는데 자발적으로 정관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자신이 그토록 아이를 원했던 걸 알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며칠 앞둔 지금에야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수술을 해버렸다고 하는 이 남자에게 카렌은 치가 떨릴 정도의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카렌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자 남자는 그제서야 정관 수술을 되돌리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결혼 상대로서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난 상황이었죠. 결국 카렌은 결혼을 취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파혼하게 따른 카렌의 결심을 끝끝내 막아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카렌의 어머니였습니다. 카렌의 어머니는 정관 수술도 되돌린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 않냐며 결혼을 강행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이미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있어 기자들이며 지인들에게 청첩장도 다 돌렸기에 이제 와서 돌이키기엔 언론의 대서특필감이 된다며 말이죠. 어머니는 자신들의 체면도 체면이지만 병세가 나아지고 있던 이 시기에 딸이 언론의 먹잇감이 된다며 딸의 거식증이 더 심해질까 내심 걱정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이런 판단은 결국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설득으로 강행된 결혼이 카렌의 인생을 더욱 파멸로 몰고 갔기 때문이죠. 카렌의 남편은 마치 카렌의 돈을 노리고 결혼한 듯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하다며 큰 돈을 계속해서 받아갔는데 이 돈으로 비싼 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 다닐 뿐 제대로 일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카렌은 통장의 잔고가 꽤 많이 줄어들고 나서야 남편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죠. 결혼 전에는 대단한 사업가처럼 보였던 남편이 알고 보니 그저 있는 척하는 한량에 가까웠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큰 거짓말을 했던 그답게 결혼 생활 역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었죠. 게다가 남편은 카렌을 정서적으로도 학대했습니다. 자금을 대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깡마른 카렌을 뼈다귀 덩어리라는 모욕적인 호칭으로 불렀으며 정관 수술도 되돌리지 않은 채 결코 아이를 가지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죠. 이 모든 걸 참다 못한 카렌은 결국 결혼 생활 14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렇게 결혼해서마저 험난한 풍파를 겪은 카렌의 몸무게는 이제 35kg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그녀를 보다 못한 그녀의 절친 이치라몬이란 여자는 자청에서 카렌의 룸메이트가 되어주겠다고 나서서 카렌과 함께 지내며 그녀를 보살펴주기 시작했죠. 이 시절 카렌은 절친과 함께 지내며 한 유명한 사람을 소개받게 됩니다. 훗날 거식증 치료의 권위자로 이름을 떨치게 되는 스티븐 레벤크론이라는 박사였죠. 레벤크론 박사는 일종의 충격요법을 선보였습니다. 시중에 파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비키니를 구해와서 카렌에게 이 수영복을 입은 채 거울을 보라 했죠. 그런데 앙상한 뼈밖에 없는 모습을 본 레벤크론 박사와 절친 이치라몬이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볼 때 카렌은 자신의 몸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요즘 들어 살이 좀 찐 것 같다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카렌의 몸무게는 겨우 35kg이었죠. 여느 거식증 환자보다 훨씬 더 증세가 심하다고 판단한 레벤크론 박사는 좀 더 천천히 카렌의 마음을 열어보기로 합니다. 카렌과 최대한 자주 만나며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고 먼저 내면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카렌은 드디어 마음이 열렸던 것인지 레벤크론 박사에게 한
충격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박사는 그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단순히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90알 달하는 변비약까지 먹어가며 먹는 족족 몸 밖으로 내보내고 있었고 심지어 갑상선 치료제까지도 대량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거식증 환자를 치료해본 레벤크롬 박사조차 처음 보는 사례였는데 갑상선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그저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대량 복용하고 있던 것이었죠. 레벤크롬 박사는 이러다간 한순간에 요절할 수도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고 카렌은 그제서야 충격을 받았는지 모든 약을 끊겠다고 약속하며 이때부터 주 5일을 병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지각도 없이 성실하게 치료에 전념하는 듯 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또 하나의 기막힌 반전이 있었으니 치료에 전념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녀가 사실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병원에 다니는 것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 더 살을 빼기 위해서였죠. 차를 타고 가야 하는 먼 거리의 병원을 매일 땀을 뻘뻘 흘려가며 다이어트를 위해 걸어다녔는데 이러다 보니 치료를 하기 위해 다녀야 하는 병원이 오히려 운동 코스처럼 돼버려 병원에 다니며 역으로 살이 빠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지인들은 병원을 꼬박 다니고 있다는 말에 그저 카렌이 나아지고 있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카렌의 몸무게는 여러 달이 흐른 뒤에도 30kg대에서 좀처럼 증가하지 않았고 이에 레벤크롬 박사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정맥 주사를 통해 직접 영양분을 주입하기로 한 것이죠. 이 방법은 꽤 괜찮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카렌의 체중은 단 며칠 만에 5kg이 증가했고 식욕도 회복된 것인지 삼시세끼를 꼬박 챙겨 먹기 시작했죠. 이제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이후 카렌의 몸무게는 13kg이나 늘며 이쯤이면 완치됐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함께 살고 있던 절친인 이치라몬도 이쯤 되면 됐다 싶어 카렌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가족과 살게 된 카렌은 이치라몬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식사를 잘하고 지낸다고 안부를 전했고 당시 임신 중이던 이치라몬에게 조만간 출산 축하 파티를 해줄 겸 꼭 방문하겠다고 말했죠. 카렌은 이 시기 또한 가요계 복귀도 준비했습니다. 몇 년 만에 대대적인 콘서트 투어를 재개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오빠인 리처드와 공연 PD와 함께 셋이서 식사를 하며 공연의 세부 사항에 대해 열정적으로 논의했죠. 리처드는 이날 카렌이 그 누구보다도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공연 생각에 들떠있는 상기된 모습에서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왔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빠 리처드가 카렌을 본 생애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카렌의 비극은 이른 금요일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카렌은 1층 주방에서 커피포트를 켜고는 외출 준비를 위해 다시 2층의 방으로 향했죠. 이날은 길고 길었던 남편과의 이혼 소송 끝에 이혼 최종 서류에 서명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분명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했어야 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외출 준비를 하러 2층 방으로 들어간 카렌은 1층 주방의 커피포트가 다 끓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카렌의 어머니는 카렌을 아래층에서 계속 불러봤지만 2층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이에 카렌의 어머니는 직접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했죠. 옷을 갈아입는 도중 기절한 듯 옷장 안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카렌의 어머니는 부랴부랴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카렌은 영원히 눈을 감은 후였습니다. 이때 카렌은 50kg 가까이 되는 몸무게를 유지하며 거식증으로부터 회복된 듯 보였기에 이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 거식증으로부터의 회복이 죽음을 앞당겼다는 보도가 있었죠. 바로 영양제계 증후군이라 불리는 증상으로 오히려 굶음으로 인해 약해진 신체가 갑작스레 먹는 양이 늘게 되면 장기가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급사하게 되는 병입니다. 30kg대를 유지했던 기간이 워낙 길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50kg대에 가깝게 증량해 갔으니 쇠약해진 심장에 무리가 갔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카렌은 가요계 복귀를 코앞에 두고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카렌이 사망한 날짜 때문에 생각지 못한 이유로 언론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재산 상속 문제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카렌은 사망 당일 이혼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할 예정이었기에 서류상으로는 남편이 있는 상태로 세상을 떠났죠. 이러다 보니 카렌이 남긴 막대한 재산이 본의 아니게 당시 이혼을 앞두고 있는 남편에게 몽땅 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카렌은 남편에게 하도 돈을 뜯겨 통장에 돈은 없었지만 투자해놓은 부동산이나 채권이 무려 85억에 달했죠. 오늘날의 물가로 환산하면 250억이 훌쩍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선 한 푼도 받지 못했을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필이면 카렌이 이혼 예정이던 당일에 사망하는 바람에 송두리째 자기 것이 될 상황이었으니 그야말로 로또 1등 부럽지 않은 기이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남편의 장밋빛 희망은 카렌의 유언장이 공개된 후 산산조각이 나버리는데 카렌은 자신의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던 것인지 사망하기 1년 전쯤에 유언장을 미리 써두었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함께 결혼 생활을 했던 신혼집만큼은 남편의 소유로 남기지만 그 외의 모든 재산은 부모님과 오빠에게 넘긴다고 쓰여 있었죠. 이렇게 해서 카렌의 막대한 재산은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카렌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해 카렌의 마지막 가는 길에 수많은 꽃을 놓아줬죠. 카렌의 죽음은 거식증이라는 병을 처음 세상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병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대다수의 대중들이 모르고 있었죠. 카렌의 가족은 카렌이 남긴 재산으로 거식증 치료에 대한 재단을 설립했고 이 재단은 이후 수많은 환자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영원히 늙지 않는 천상의 목소리를 남기고 간 카렌. 올해로 78세가 된 오빠 리처드는 작년 카렌의 생일 때 인스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카렌의 73번째 생일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저에겐 카렌이 떠난 후에 지난 40년은 정말로 딱 40년만큼 길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카렌의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이 세계 각지에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됩니다. 카렌에겐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아마도 최고의 생일 선물일 겁니다. 저도 언젠가 제가 세상에 죽고 없을 때 한 명이라도 더 저를 오래 기억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저희 채널이 오래 남아있으면 좋겠는데요. 꼭 구독 눌러두셔서 언젠가 잊혀졌을 때라도 한번 들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정성껏 만들어 오겠습니다. 가시기 전 좋아요 부탁해요.